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 기소 강행한 검찰입니다. 오늘 여러 명 기소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서 청와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소식이 이제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나머지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총선 이후에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는 사건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2007년 9월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달에 청와대 문모 당시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비위를 제보했고, 그리고 이 문모 행정관은 이 제보를 재강화한 첩보를 작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첩보를 백원우 전 비서관이 같은 해 11월과 12월 박형철 전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차례로 이제 하달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황운하 전 청장은 이걸 받아서 이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방법 등으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를 강행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공약이나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 청와대가. 이런 그렇죠. 문제는요? 그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공병원 유치 공약을 계획을 했고, 2017년 10월에 청와대 장모 전 비서관에게 당시에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했던 산재모 병원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모 비서관은 이를 수락을 했고 실제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당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에게 공기업 사장 등의 고위직을 제안하면서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도 검찰이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함께 2018년 7월 달에 울산시장 정무특보 공개 경쟁 채용에서 면접 질문이 유출됐다 이런 것에 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 등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검찰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기소하느냐 마느냐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제 있었는데 오늘 또 이제 같은 얘기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다른 참석자들은 다 기소 의견을 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소환조사 등의 어떤 수사를 보완을 해서 기소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다수 의견에 따라서 기소를 결정한 것이고, 대신에 이제 이성윤 지검장의 의견은 회의록에 이제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소 때 의견 차이 있었던 거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감찰을 할지도 모른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 앞으로 감찰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그 당시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했고 윤석열 총장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가 법무부에서 나왔던 건데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감찰까지 이제 시사를 했는데 당장 그렇게 이제 감찰을 진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포괄적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반발한 게 감찰 대상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감찰을 또 강행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둘째로 이 법적으로도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다. 이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왜 부당하다는 거죠? 이 대검 감찰 이과장이 오늘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특별히 이제 법무부 차관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인데 차관은 검찰 출신이니까 좀 직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 적법한 기소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취지인데요. 또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행위도 위법 행위라면서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해서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는 이 검찰청법 12조를 제시하기도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지난 8일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인사라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난을 한 바 있고요. 지난 23일에 중간 간부 인사로 청주지검 형사 1부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울산 선거 관련해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내일 조사를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조사를 받았고 내일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조사를 받는다는데 검찰은 앞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역시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초안 조사를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등이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면서 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자신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고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서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조사는 피의자 신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조사 후에 또 기소 여부는 다음도 쟁점이 되겠네요. 근데 기소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선거에 끼치는 영향 이런 걸 고려해서 선거 이후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 이 직위 해제 결정 내렸다면서요?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위 해제 조치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판명돼야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뭐 입장 밝힌 게 있나요? 이 검찰의 기소만으로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결정을 담당히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복귀할 날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이 소셜 미디어에 썼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깨면서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 이런 얘기도 썼는데요. 이런 주장을 한 걸 볼 때 교수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활동들을 여러모로 이제 진행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를 둘러싼 잡음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오늘과 같은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 계속되는 공약 발표입니다. 뭐 각 당 공약 발표 있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3호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서 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또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투기 세력 차단 뭐 이런 거에 맞춰지다 보니까 실제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정책에서 좀 소외돼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겨냥한 대책을 이제 내놓은 셈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늘 공약 냈죠?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보다 긴 6년으로 연장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그렇죠. 즉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교체를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예. 미국의 FBI 국장 임기도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이 되더라도 임기 중에 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참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이런 정책을 좀 추진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 정권이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공약, 그다음 정의당도 공약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호 공약을 마찬가지로 발표했는데요. 이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이른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최고임금제? 그렇습니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게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은 최저임금의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